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제 유튜브 채널은 전형적인 남초 채널로 남자, 여자 성비 9대1이라는 얘기를 제가 지나가는 말로 하는데 저도 진짜 이게 9대1일까 궁금해서 한번 찾아본 적이 있거든요. 다행히도 9대1까지는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자면 86.6%의 남자와 13.4%의 여자분들이 보시는데 사실 이게 내가 좀 체감하기 힘든 게 댓글 같은 걸 보면 이분이 이게 꾸준히 주기적으로 남겨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이게 글 문맥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분이 남잔지 여잔지 이런 것들을 좀 가늠하기가 좀 어느 정도까지 수월한 부분들이 있는데 여자분들이 거의 없어요 사실. 그래서 나는 굉장히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여자가 13.4%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내 채널을 보고 댓글 달기는 쉽지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하는 내용이라던가 그리고 제 유튜브 채널을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 약간 좀 쌍스러운 것들이 많잖아. 오나오리 뭐니 그러니까 이게 뭔가 아는 척하기가 이게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누군진 모르겠는데 어떤 한 여자분이 그 옛날에 그런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자기가 30대 여자인데 30대 여자에게 필요한 인생의 조언을 해줄 수 있나요? 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그래도 그게 생각나가지고 지금 오늘 이렇게 유튜브 녹화를 시작하게 됩니다. 빰. 근데 막상 이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뭔가 좀 망설여지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었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 30대 여성에게 필요한 조언을 하는데 이거를 30대 남자인 내가 굳이 해야겠냐라는 거. 일단 같은 30대잖아. 물론 이제 좀 있으면 저도 38이 되지만 그걸 굳이 남자인 내가 해야 될까? 그리고 그게 과연 설득력이 있을까라는 게 첫 번째였고 그리고 두 번째 그 남자 여자와 말하는 방식과 온도가 굉장히 차이가 나요. 그리고 받아들이는 방식에도 굉장히 차이가 나거든요. 남자들끼리는 뭔가 이렇게 현실적인 얘기를 할 때 좀 약간 세게 말해도 그냥 뚝배기는 게 팍 깨도 그냥 이게 수긍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여자들의 언어는 그렇지가 않거든. 내가 그걸 언제 느꼈냐면 옛날에 내가 친구랑 진짜 크게 싸운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아마 지나간 얘기를 했을 거야. 내가 미친이랑 한번 진짜 크게 싸우고 2, 3년 안 본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엄청 잘 지내지만 근데 그때 그 귀책 사유가 그때도 내가 알고 있어. 내가 한 8대 2 정도 됐단 말이야. 내가 그 필요 이상으로 되게 화를 냈단 말이야.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나도 그때도 잘못한 걸 알고 있었는데 일이 좀 너무 커진 거야. 그럼 나도 이제 좀 속상하고 그걸 내 대학교 친구 여자한테 이름이 하은이었을 거야. 걔한테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진짜 재밌었던 건 뭐였냐면 나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보통 누군가한테 얘기할 때는 일단은 이게 자기 입장에서 얘기를 하긴 하지만 저는 굉장히 중립적인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편이거든요. 저는 그러면서 나도 알고 있어서 이 얘기를 중립적으로 내가 풀어놨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야 그래도 네가 잘못했네 왜 그렇게까지 했어 이거 그래놓고 남자들은 꼭 그렇잖아. 그래서 야 이 새끼야 네가 잘못했네 이래놓고 이거 나니까 말해준다 보통 이런단 말이야 남자들은. 나도 그걸 알고 있었는데 근데 그 얘기를 다 듣던 하은이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많이 속상했겠다 너 잘못한 거 없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난 알고 있었단 말이야.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 분명히. 근데 아니야 너 잘못한 거 없어 많이 속상했겠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상하게 마음이 풀리는 거야 그게. 싹 눈 녹듯이 뭔가 싹 풀리는 거야 내 응어리 같은 게. 내가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아 이게 여자의 감성이구나 이게 내가 그때 느꼈는데 그러면 여자는 여자의 식대로 얘기를 해줘야 돼. 뭔가 긍정적이고 이렇게 쫑크 주면 여자는 이제 더 빡친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뚝배기 깬 얘기보다는 그래도 다 잘 될 거예요. Everything gonna be alright 이러면서 이렇게 다독여줘야 되는데 이걸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데 이거는 아무래도 내가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이건 뚝배기를 깨야 되는 일이란 말이야. 근데 이걸 내가 얘기한 데에서 또 의미가 있을까가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이 또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걸 떠나가지고 지금부터 이제 뚝배기를 깰 건데 사실 30대가 되면 뭐라고 해야 될까 우리가 사는 걸 헤맬 나이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30대라는 나이는 이제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해요. 뭐 당장 10대 때만 해도 10대 때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이 20대 때 대학으로 보상을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30대가 되면 굳이 10대 때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아도 뭔가에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진짜 다양한 방식으로 이게 입지를 내리게 되는 시기고 그리고 그 나이대가 되면 사는 걸 헤맬 필요도 없지만 그걸 떠나가지고 일단 사람이 안 변하게 되는 시기가 그거거든요. 30대 가면 일단 말해도 잘 안 변해. 씨알도 안 먹힌단 말이야. 근데 내가 굳이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대 남자인 내가 30대 여성들에게 딱 한마디만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얘기해준다면 어떤 얘기를 해야 될까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30대 남자들, 다수의 30대 남자들은 가지고 있는데 30대 여성들에게 결여된 게 바로 눈에 보였거든요. 뭐 전부 다는 아닌데 근데 생각보다 많은 여자들이 이런 게 없더라고. 그게 뭐냐면 인생에 대한 자기 주도력이었어요. 그래서 결론부터 말하자면 저는 30대 여성들에게 제발 좀 강해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차이가 나게 된 게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 차이는 되게 단순한 것 같아요. 30대 남자가 아니라 30대 남자까지 갈 필요도 없이 지금 초등학생들도 남자들은 학습을 해요. 어렸을 때부터. 뭘 학습하냐면 내가 나이가 들었을 때 능력이 없으면 강해지지 않으면 이 사회에서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한다라는 그런 단순한 사실을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사회는 여자에게 강해지라는 것들을 강요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에 프레셔를 주지 않고 오히려 여자가 오히려 대학원 나가서 뭐 할 거야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안 강해져도 된다는 그런 인식 때문에 여자들이 강해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 그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게 되면 정말로 많은 30대 여성들이 20대에서 성장이 멈추는 걸 전 진짜 많이 봤어요. 예전에 소설가 김난도 씨가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수필집을 발행한 적이 있거든요. 이게 맨 처음에 나왔을 때만 해도 별 그런 게 없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굉장히 시끄럽게 이렇게 뜨거운 감자가 된 적이 있어요. 청춘들이 분노를 한 거야. 아프니까 청춘이다. 마치 아픈 걸 당연하다는 듯이 얘기를 하는 그 태도에 짜증이 났던 거야. 그 책이 어떤 내용인지도 몰라. 그냥 그 제목이 짜증이 나는 거야. 그 텍스트가 짜증이 나는 거야. 그래서 아프면 무슨 청춘이야. 아픈 건 환자다.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했고 나도 그 중에 한 명이었긴 하지만 그때 제가 들었던 생각이 뭐였냐면 우리 세대 진짜 힘든 거 사실이거든요. 되게 힘들어요. 고통스러운 거 사실이란 말이야. 근데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강해져야 되는데 근데 나는 그때도 가지고 있던 생각이 뭐였냐면 아니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강해져야 되는데 한편으로는 우리 세대만큼 나약한 세대들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전 문득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 반증이 뭐냐면 그 성인이 돼서도 부모의 품을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캥거루족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성인 남녀 이게 10명 주고 10명 중에서 6명이 자기가 캥거루족인 것 같다라고 생각한다는 그런 설문조사가 나온 적이 있어요. 뭔가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우면 이것들이 내면의 성장으로 이어되는데 안타깝게도 이게 성장까지는 가진 못했던 것들이죠. 근데 그중에서 또 가장 불행한 세대가 누구냐면 2030 여성으로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내가 불행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서울대학 카카오에서 조사했던 거예요. 그래서 국민표본 105만 명을 놓고 행복도를 조사를 했는데 실제로 여기서 2030 여성들이 가장 불행을 느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원인으로는 첫 번째가 물질 만능주의가 가장 심했고 그리고 두 번째가 감사함을 느끼는 지수가 가장 낮게 나왔다고 해요. 그리고 신경증, 정서불안이 되게 많았고 그리고 남과 비교하는 경향도 높았다고 합니다. 그 영화 달콤한 인생을 보면 황정민이 백사장이란 캐릭터로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이병헌의 배때지를 이제 칼로 팍팍 쏘시면서 뭐라고 말해요. 인생은 고통이야 몰랐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게 현실이라는 거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 삶이라는 게 살아보면 영화보다 더 하드코어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고통의 연속인데 지금 와서 내가 생각을 해보면 뭔가 인생이라는 게 이런 고통을 이렇게 견디면 그 뒤에 행복이라는 열매 같은 게 온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마치 뭐라고 해야 될까 우리 술 같은 거 먹으면 고진감래 주라고 알아요. 이게 소주 따르고 맥주 따르고 마지막에 이제 콜라를 소주잔에 엎어놔가지고 이렇게 마시면 마지막에 콜라가 들어 달달하거든. 마치 그런 느낌이지. 마지막에는 이 달달한 걸로 이제 열매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고통을 이렇게 참고 버티면 그 뒤에 행복한 게 오는 게 아니라 진짜 고통이란 걸 알게 되면 행복에 눈 뜬다는 표현이 정확한 것 같아. 그냥 내가 이렇게 살다 보니까 마치 그런 거야. 동전의 앞 뒷면처럼 투자를 할 때도 수익률과 수익이란 거 항상 붙어 다니잖아요. 리스크란 거랑.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인생의 그런 괴로움과 고통을 알게 돼. 그걸 알게 되면 그제서야 행복에 눈을 뜨게 되는 것 같아요. 별거 아닌 게 이게 행복한 거였구나. 그제서야 알게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저도 지금 와서는 이제 디지털 노마드로 정착이 성공을 했지만 처음에는 빌빌 거렸다고 했잖아요. 근데 진짜 디지털 노마드로 완벽하게 정착을 하고 나서 좋았던 거는 전 세계 어느 나라를 돌아다니면서도 일을 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게 그 자유로움이 좋은 건 아니었어요. 물론 누군가에겐 이것 자체가 워너비적인 삶이 될 수 있지만 내가 제일 좋았던 건 뭐였냐면 그냥 내가 잠을 잘 때 오예 눈 뜰 때까지 잠을 잘 수 있다. 저는 일을 제가 원할 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냥 눈 떠서 그냥 일 밀겠으면 그 다음에 해요. 저는 그때 눈 떠서 처리한단 말이야. 그게 제일 좋았단 말이야. 특히나 지금같이 되게 추운 날이면 전기장판 안에 들어가면 엄청 따뜻하고 되게 좋잖아. 그때 이제 이거 눈 뜰 때까지 자야지. 이게 그때 그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 지금 와서는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 옛날만큼 이렇게 눈 뜰 때까지 자는 게 매일매일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감사함을 조금 잊어가는 게 그게 약간 무섭거든요. 결국에는 우리가 그런 고통을 알아야지 행복도 있고 결국엔 그 모든 것도 우리 안에 있는 건데 지금의 뭐랄까 30대 여성들이 하는 얘기들을 보면 일단 인생이라는 게 마냥 좋아야만 되는 것 같고 고통이라는 걸 허용하지 않아. 그리고 그 답을 자기 안에서 찾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찾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고 있는 게 뭐야 유튜브에서 좋은 남자 만나는 법 이거 찾아보고 있단 말이야.
될 것 같아요. 그거 절대로 안 된단 말이야. 좋은 남자 만나면 100번 찾아봐. 그게 30대가 되면 이미 눈은 높아지도록 높아졌단 말이야. 여러분이 상대방 간 보는 동안에 남자들도 똑같이 간 봐요. 그리고 30대 남자에게 이미 이제 와서는 결혼이라는 것들은 부양이라기보다는, 부양과 가족을 이렇게 책임지는 것보다는 자기의 생존과도 연결된 부분까지 진입해 버렸거든요. 그리고 늘상 말한 것처럼 윈터 이즈 커밍 점점 더 안 좋아질 거란 말이야. 물론 9회 말 역전 말로 홈런이 나올 수도 있겠지. 근데 인생을 그렇게 요행에 기대에다가 만약에 잘못되면, 그러면 그때는 그냥 좆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 지금 당장 제가 말하고 싶은 딱 하네요. 그냥 강해지라고 말하고 싶어요. 능동적으로. 그래서 보통 제가 남자들한테는 어떤 얘기하면 닥치고 운동부터 하라고 하는데, 여자분들한테는 일단은 일부터 하시라고. 일 안 하고 있으면 일 안 하신 분들 좀 많이 봐가지고 저는 일부터 하고 그냥 집에 있잖아요. 여자들은 이렇게 늦은 나이 일 같은 거 안 해도 집에서 그냥 쉬라고 하는 경우도 많잖아. 어떻게 보면 그거 내가 볼 때 그 부모가 잘못한 거예요. 그거는 사회적인 책임도 있는데 그 잘못한 거란 말이야. 강하게 키워야 되고, 나는 딸 낳으면 무조건 진짜 빡시게 굴릴 건데 어쨌간에 그렇게 일을 하면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일을 하면 고통이 시작된단 말이야. 그 와중에서도 자기 투자 열심히 해야 돼. 왜? 이제 30대인데 30대 다음이 뭐야? 끔찍하게 40대란 말이야. 만이라는 나이 얼마나 끔찍한 줄 알아요, 이게? 이게 40이 되면 결국에는 우리가 인생의 반을 살아오게 되는 건데, 그 절반이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절반이에요. 우리 청춘도 이미 잃어버려 가고 있고. 근데 그때까지 우리가 뭔가 확실한 입지나 기반을 못 만들어 놓으면 나머지 40년을 못 버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만들어 놔야 돼요. 무조건 40 전까지는요. 그러니까 그런 거 열심히 빡시게 일하면서 자기 개발도 엄청 하고, 회사가 망할 수도 있잖아. 어떻게 내가 살 수 있는 인적 자본을 마련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서 내가 말한 대로 운동도 하고 힘들겠지만, 그리고 그걸 다 하고 이렇게 잤을 때, 아, 하루하루가 굉장히 좋구나라는 것들. 제가 늘상 말하는 매일매일 행복하게 살라는 말이 결국엔 매일매일 열심히 살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열심히 살 때, 빡시게 살 때 오는 그런 행복함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느끼게 되잖아. 그러면 여러분이 백날 유튜브에서 그 좋은 남자 만나는 거 보는 것보다 여러분이 그렇게 열심히 사는 게 좋은 남자 만나기가 훨씬 높아요. 확률이. 물론 100%하고 뭐 장담은 못 하겠는데, 일단 그렇게 좋은 사람 된 다음에 좋은 남자 만나면 보면 효과는 더 좋겠지. 근데 이거보다 더 좋은 건 뭐냐면, 여러분이 좋은 남자를 굳이 안 만나더라도 이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이 현실 속에서 이렇게 두 다리 뿌리 내리고 빡, 그리고 까리하게 혼자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뭘 하냐? 그렇게 딱 입지가 마련되면 그다음부터는 노후 자금을 마련해야 되거든요. 노후 자금은 뭐다? 노후 상품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반 사람들한테는 돈이 진짜 많지 않은 이상 보통 대부분의 사람에게 연금 저축 펀드가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연금 저축 펀드 하나에 계좌 개설을 하셔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연간 400만 원 내면 16.5% 세액공제를 받는단 말이에요. 66만 원 돌려받아.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한테 16.5%짜리 예금 있어요. 그럼 당연히 달 거 아니야. 그거 딱 가입해가지고 66만 원 돌려받으면 그걸로 맛있는 거 사 먹지 말고 그걸로 재투자 계속 반복해가지고 노후 자금을 안전하게 이렇게 세이브를 해놓으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마지막이 뭐 기승전 연금 펀드로 끝나는 것 같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그래요. 결론은 그래요. 30대 여성에 가장 필요한 거는 강력함입니다. 자기 인생에 대한 자기 주도권을 되찾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가장 무서운 사실 하나 말하자면, 여러분이 만약에 인생에 그런 자기 주도권을 못 찾고 그런 거 없이 그런 뭔가 타성대로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살게 되고 남에게 의존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9회 말 역전 말로 홈런이 터지면 상관없단 말이야. 근데 그게 만약에 안 터졌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괴물이 돼가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제가 한 말이 아니라 피터슨 교수님이 한 말인데, 원래 그렇다면 남자보다 여자가 그런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기가 훨씬 쉽게 설계되어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그런 강력함을 이제 몸에 이렇게 갖추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런 타성에 쉽게 함락되고 무너져 버리고, 그리고 결국에는 남 부러워하는 내 인생의 3분의 1을 쓰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보게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